네, 서 변호사님. 예. 지금 코로나 확산세가 심각한 것 같아요. 오늘 또 1252명, 일요일 수준으로서는 지금 최다가 확진이 됐거든요. 예. 뭐 국내에서도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급한 것은 청해 부대원들. 오늘 지금 그 승조원이 문무대왕함이죠. 아덴만에 파견된 그 청해 부대원 301명 중 247명이 확진이 됐다. 82명이. 정말 이건 어마어마한 것 아닙니까? 그게 그냥 하나의 무슨 뭐라고 하나요? 지난번에 무슨 크루즈선 일본에서 그런 것처럼. 예. 예. 완전히 코호트 격리하듯이 예. 코호트. 거기서 그냥 뭐 딱 갇힌 데서 급속도로 확산되는 모양이죠. 예. 이게 제가 처음에 그 3명 나오고요. 예. 막 이럴 때 제가 방송을 했었거든요. 이건 이제 진짜 위험하다. 왜 그러냐면 이게 그 배라는 게요. 상당히 그 밀집되고 밀폐된 공간이에요. 우리 산밀이라 그러잖아요. 예. 상당히 밀폐되고 밀집된 이런 공간에서 환기 시설도 이게 거의 안 돼 있고 연결돼 있거든요. 그러니까 번지면 한마디로 이게 동부구치소 사건이 되는 거예요. 이게 바로 저는 제2의 동부구치소 사건이다. 그때 추미애하고 막 이용구 간 거 기억나죠? 예. 동부구치소 이게 아파트형 구조로서 전부 이게 연결돼 있으니까 1000명 넘었잖아요. 예, 그렇죠. 근데 저는 이게 상당히 위험하다 걱정을 했고요. 또 실제 이제 그 미국의 그 시어도르 루즈벨트하고 우리 테오도르하고 루즈벨트 2명 있잖아요. 대통령이요. 그렇죠. 시어도르 루즈벨트. 거기도 이게 항공모함에서 1000명이 나왔어요.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3달 전인가요? 우리 그 상륙함, 고준봉함이거든요. 예, 그렇죠. 상륙함, 고준봉함에서도 그때 80몇 명 중에 고봉준 아닌가요? 예, 고준봉. 예. 고준봉함. 예. 근데 그 86명인가 중에 30몇 명이 38명. 예. 예. 30몇 명이 넣었단 말이에요. 그러면 이게 결국 반면교사를 삼아야 되잖아. 근데 그 우리 문무대왕함 있잖아요. 예. 떠날 때 이게 2월 달이니까 그때는 백신이 없었죠. 그때는 그랬을 수 있어요. 예. 근데 그 이후에 백신을 보급했어야 되거든요. 근데 군에서는 야, 백신을 나르려니까 이게 냉장 보관이 안 된다. 이 하나 이유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에 백신 놓다가 부작용 생기면 그 배에서 어떻게 응급조치하느냐. 예. 이 이유 때문에 백신을 안 맞힌 거예요. 근데 저는 보관은요, 지금 냉장으로 콜드체인 다 운반합니다. 예. 그걸 이게 운반 못하면 우리나라 국민도 백신 안 맞춰야죠.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. 예. 운반은. 그 다음에 저는 그렇다면 이게 부작용을 우려하는 거는 또 이게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거예요. 그렇다면 그렇죠. 이게 의사 한두 명을 보내가지고 백신 맞다가 이게 응급 조치를 할 수 있는 의사 있잖아요. 거기도 의사가 있지 이렇게 않을까요? 하든지 예. 이렇게 해서 이게 백신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엄청 세게 비판한 게 근데 우리 백신을 지금 북한에 막 퍼주려 하잖아요. 그럼 이게 북한에 백신 주면 누구부터 맞춰요? 북한은 이게 군인부터 맞춥니다. 예. 모든 게 성군 정치입니다. 군인. 그럼 이게 우리나라 백신을 보내줘가지고 북한에 지원해서 백신 맞은 북한군하고. 근데 우리나라 군인은 백신도 안 보내가지고 다 코로나 걸려가지고 이 군이 싸우는 게 말이 되느냐? 아니, 우리는 적군한테 백신 줘가지고 그거 맞은 이게 적군하고 우리 군인은 백신도 안 주고 이렇게 이제 극단적으로 비판한 적도 있습니다. 어쨌든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문무대왕함에 있는 우리 파견 군 부대원들을 전원 퇴함시켜갖고 지금 한국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공중 급유기를 급파했지 않습니까? 오아시스 작전인 모양이에요. 그런데 사실은 이 정부나 군에서 하는 것 보면 이 문재인 대통령이 공중 급유기를 급하라 뭐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지금 홍보에도 열을 올리는 거예요. 우리가 이렇게 막 공중 급유기도 급하고 해가지고 지금 오아시스 작전을 펴고 있다. 그러니까 이 본말을 전도하는 일들이 군에서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.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3명 정도 놓았을 때 이게 조치를 취한 거예요. 예. 왜 아직 이게 대다수 장병이 이제 그 감염이 안 됐으면 예. 빨리 이게 한국으로 우리가 모시고 와야 되잖아요. 예. 근데 지금 이게 보십시오. 지금 300명 중에 거의 대부분이 다에게 감염됐을 때는 저는 신속한 치료라든지
이런 게 일단 필요하지. 지금 이게 다 걸리는데 빨리 모셔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. 지금 중환자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폐렴으로. 결국에 현재에서라도 빨리 이게 있을 때는 신속하게 치료하는 거 이런 게 그 목적이고 상황에 따라서 이게 그 좀 대책 방법도 바뀌게 되잖아요. 예. 그 점에서 저는 이제 그 처음에 초창기에 놓던 대응이고요. 그리고 이제 그런 홍보 그런 것도 정말 저는 문제고요. 지금 문제는 이제 이 청해 부대만 있는 게 아니에요. 지금 이게 우리나라 한 1,200명 정도 외국에 나가 있거든요. 예, 그렇죠. 그 중에 한 70% 정도만 백신이고요. 아직 30% 정도는 백신이 안 돼 있습니다. 지금이라도 이게 저는 뭐 손은 이렇다 치더라도 외양간에 이게 권쳐야 되잖아요. 예. 지금이라도 이게 그 왜 군이 최우선인데 지금도 이게 해외 파병 부대는 특히 최우선이죠. 그렇죠. 외국에 나가 있으니. 예. 그런데 지금도 이게 한 30% 정도가 안 됐다는 거 정말 심각한 문제고 이 부분은 이게 그 국방부라든지 저는 엄중하게 그 지휘관 책임을 물어야 된다 봅니다. 청해부대에 대해서는 이렇게 백신을 하나도 안 보냈는데 문제는 지난 3일 민노총 집회가 8,000명이 원래는 여의도에서 하려고 했는데 여의도를 봉쇄를 하니까 종로에 와서 해버린 거 아닙니까? 그래고 그동안은 거의 방치다시피 했잖아요. 뭐 그쪽에서는 뭐 확진자가 없다. 근데 지금 벌써 확진자가 3명이 나왔고 이 8,000명이 무슨 서울 사람만 온 게 아니고 전국에서 왔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집단 감염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. 그럼요. 지금은 이제 민주노총은 뭐 어떨 때는 이게 뻔뻔하게 증거가 없다. 그러면 이렇게 했다가 어떻게 어떨 때는 뭐 사과하고 다 받겠다 했다가 민주노총도 오락가락 하는데 제가 근데 그 방금 저번 주인가 방송할 때도 아마 이게 그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을 텐데 민노총처럼 이게 좌파하고요. 그다음에 우리 그 자영업자 힘없는 자영업자나 우리 보수 우파의 그 집회 있잖아요. 그러니까. 완전히 대응이 틀립니다. 그때 민노총 보십시오. 김부겸이가 찾아가 가지고 하지 말아달라고 액을 복권했죠. 근데 만나지도 못하고 전화 통화도 못했죠. 근데 우리 우파가 집회하려면 그때 문재인이부터 뭐 노영민이 전부 살인마들 하면서 음주 경고하겠다 이렇게 협박했잖아요. 이렇게 사전에 저쪽은 이게 액을 복권하고 이쪽은 이게 협박 경고하고 그다음에 막을 때도 보세요. 우파가 할 때 광화문에 개미새끼 하나 들어갔습니까? 철저하게 막아버렸죠. 얼마 전 자영업자도 그랬잖아요. 그 뭐 모여서 하는 것도 아니고 차량 시위를 하는데 그것까지도 완전 차단해버리대요. 근데 민노총 8,000명이 하는데 막았습니까? 전액이 안 막았잖아요. 그게 두 번 다르고요. 좀 있어 보십시오. 처벌이요. 처벌이 그 민노총은 처벌하는 신용마입니다. 바로 이제 이거 솜방망이 있잖아. 솜방망이. 솜은 방망이 때려봤자 아파요. 근데 우리 우파 있잖아요. 자영업자는 철방망이를 때립니다. 철방망이로 내리칩니다. 이 말은 이게 무관용의 원칙으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해. 그래가지고 정광훈 목사하고 다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? 그 김경재 의원도 구속됐죠? 나왔습니다. 예, 지금 나왔지만. 예. 근데 민주노총은 제가 보기에 벌금 조금 넣으면 다행이에요. 경찰들도 뭐 별로 조사를 안 한다고 그러네요. 어떻게 민노총 보고 출석 요구합니까? 그러니까요. 민노총이 감히 경찰이 정권의 최대 주주인데 문재인 좌파 정권에. 따라서 저는 사전에 그 대응, 그다음에 직접 시위할 때 대응, 사후의 대응 이런 게 세 가지가 너무 다른 거예요. 이렇게 법이 편파적으로 적용되니까 이게 법치냐 이렇게 저는 보는 거예요. 윤희숙 의원이 민노총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 민노총은 이게 헌법 위에 있는 조직인지 기관인지 뭐 참 어떤 권력인지 참 알 수가 없는데 지난번 그렇게 무리를 빚었는데 또 원주에 있는 건보공단이 그쪽에 있는 모양이죠. 곧 또 1,200명이 민노총 산하 공공 운수노조가 거기서 또 모여서 집회를 한다고 그러네요. 지금 5인도 못 만나게 하고 지금 4인하고 저녁에는 2사람만 만나라고 해서 이 자영업자들 보니까 우리 가끔 가는 저 중국 식당 거기도 오후 3시 되니까 문 닫아버렸더라고요. 저녁에 손님이 없으니까 그냥 점심하고 3시면은 이렇게 딱 문을 닫을 정도로 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거의 죽어나는데 민노총은 전부
전국에서 활개를 치고 다니니 이게 이해할 수가 없네요. 아마 근데 그 법적으로도요. 가장 이게 무법천지 있잖아요. 예. 법이 안 통하는 게 그 노조고요. 노조가 이게 노동상권의 헌법에 있으니까 이걸 악용하면요. 법이 잘 이게 간섭하기 어렵거든요. 근데 이거 노조 중에서도요. 가장 이게 대기업 위주의 그 강성 기득권 노조 있죠. 대기업의 강성 기득권 노조가 민노총입니다. 지금 이게 민노총에 가입 안 하면 예를 들어 건설 노가다 있죠. 예. 노가다 하더라도 이게 민노총 소속이면 일하는데 아니면 이게 쫓겨납니다. 노가다도 못해요. 민노총의 그 보호막이 없으면 이게 완전히 조폭들 있잖아요. 조폭들이 이게 왜 장사하는 건 너가 보호해주고 그 돈 좀 이게 뜯어가잖아요. 예. 이게 조폭이 민노총입니다. 민노총이 제가 문재인 정권 들어서요 조직이 가장 많이 늘은 게 민노총이에요. 지금 이게 민노총 조합원이 100만 돌파했습니다. 예. 몇십만이 늘어났어요. 왜냐하면 이게 자기들이 문재인 정권을 만들어냈다고 완전히 문재인도 우습게 보지. 야, 너가 이게 우리 민노총 없었으면 너 좌파 정권이 탄생해서 우리가 이게 촛불 쿠데타 안 했으면 너 정권 찾았어. 이런 이게 그러니까 우리한테 잘해라 붙여내나 이런 게 있거든요. 계속 청구서를 뭐 끝까지 내밀죠. 내미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이제 문재인이나 좌파도 거기에 발음 많은 사람이 아무도 없죠. 민노총을 한번 지켜보세요. 정치하겠습니까? 못하죠. 앞으로 이게 뭐 출마하겠습니까? 저는 이게 끝까지 눈치 보면서 끌려간다. 이렇게 보는 거예요. 여당 대선 주자들도 민노총은 말할 것도 없고 사실은 지금 이 노조 문제 이런 것들이 개혁되지 않아 가지고는 우리가 지금 한 단계 높은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할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? 근데 그런 노조 개혁 문제, 노동 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입도 뻔 것을 안 하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결국은 근데 우리 가장 중요한 게 그 청년 세대, 미래 세대 아닙니까? 예. 우리가 근데 일자리를 하더라도 청년의 눈물을 닦아줘야 된다. 지금 청년 실업률이 뭐 통계상으로는 10% 약간 넘어요. 그렇지만 이게 체감 실업률은 30% 넘습니다. 지금 노량진에 가면 이게 고시 공부하는 고시원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게 실업자인데 통계 안 잡히는 거예요. 예. 왜 정기적으로 구직 활동을 안 하니까. 그렇죠. 안 잡히죠. 이런 사람들. 지금 그런 게 알바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. 근데 이런 청년 실업 가장 큰 적이 민노총입니다. 민노총이 철밥통이 딱 돼가지고 어떻게든 이게 뽑지 마. 자기들에게 보장돼야 되니까. 이런 식으로 이게 노동시장이 경제가 되다 보니까 지금 이게 기업들이 또 채용도 못 하잖아요. 그래서 저는 아까 이게 유니스 의원이 뭐 민노총이 가장 이게 죽어야 나라 산다. 저도 이게 그래 봅니다. 가장 이게 우리나라 사회에 암적인 존재 있잖아요. 이게 민노총이고요. 이런 게 강성 기득권 노조가 개혁이 안 되면요. 결국은 그 비정규직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청년 실업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모든 게 풀리지가 않거든요. 따라서 저는 대선 주자들이 특히 여권에서 바른말 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한 명도 없잖아요. 이게 현실이에요. 박영진 의원 같은 사람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줄 알았더니 민노총이 무섭기는 무서운 모양이에요. 옛날에 뭐 우리 어렸을 때 뭐 범 내려온다 호랑이 나온다 하면 그냥 꼼짝을 못 했잖아요. 호랑이나 범보다도 더 무서운 것 같아요. 제가 보기에 가장 무서운 게 대깨문보다 무섭다 보면 돼요. 대깨문하고는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. 대깨문은 이재명이가 뭐 카톡 같은 거 있잖아요. 예. 문자 몇천 개만 차단하면 된다. 대깨문은 무섭기는 무섭지만 차단하고 하잖아요. 근데 민노총이 더 힘들어요. 그러니까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죠. 대깨문보다 무서우면 가장 여당에서는 무소불위 이런 권력 집단이죠. 아, 진짜 시청자 여러분, 이재명 경기지사가 사이다 발언을 한다는데 제가 볼 때는 윤희숙 국민의원이 정말 사이다 발언을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민노총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. 사이다 발언 아닙니까? 네,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